오늘장 미인조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네, 기관이 좀 졌다 뺐네요. 자, 그래서 좀 좋다 말았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약간 좀 재미없게 전개가 되고 있는 시장이긴 한데 네. 그래도 특징주 8개 찾아서 그중에 미인주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누그러들게 되면서 우리 시장 장 초반에는 급등을 했지만 지금 탄력이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이 반도체와 2차전지 관련주들 그래도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올라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하단은 지지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우리가 특징주 8개 또 뽑아왔으니까 대진표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형호 전문가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도 두 분과 함께 8개 특징주 잡아봤으니까 지금부터 그 대진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라운드의 대결입니다. 대덕전자 대 이수페타시스. 혼돈의 시장 속에서도 고고하게 올라왔습니다. PCB 기판업체들 간의 대결인데요. 역사적인 기록 구간에 놓여있는 두 종목의 대결로 오늘 막을 열겠습니다. 네, 그리고 2라운드입니다. 로봇 관련해서 로보티즈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동훈 아나텍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로봇과 관련도 되어 있고 전기차, 자율주행 이렇게도 엮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슈에 따라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3라운드 동화기업과 첨보입니다. 여기는 2차 전지로 붙여보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다 이 전에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비슷한 이 두 종목 간의 승부는 어찌 판가름 날지 지켜보시죠. 네,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죠. 코오롱 인더 그리고 아진산업이 있는데요. 코오롱 인더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적도 괜찮게 나왔고 이번에 패션 부문에서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서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아진산업도 이번에 좀 기대감 받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 글로벌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 이슈까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개의 종목들을 뽑아봤습니다. 이 쟁쟁한 대결들 기대해 보시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1라운드 첫 번째 대결이죠. 자, 첫 번째 라운드는요. 이수페타시스와 대덕전자 간의 대결입니다. 여러분의 선택도 저희 기다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꼭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이 두 종목 사실 기판 종목들끼리 붙고 있는데 일단 이거 좀 먼저 여쭤보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정 종목에 좀 한정 짓기보다는 네. 기판 쪽 전체적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과연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최인호 전문가님, 네. 워낙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사실 시장이 올해 계속 흔들리는 구간 속에서도 기판 업체들이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 또 갈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의구심도 들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신텍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52주 지금 신고가 다 찍었고 지금 코리아스케도 치고 올라오고 대덕전자도 치고 올라오는데 이 기판 업체들은 저는 지금은 시작일 불구하고요. 2025년 3년 후에 애플카가 이제 시작하는 수부터는 기아 쪽으로 더 많이 늘어갈 거고요. 지금 전기차 만들어지고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1% 수준이기 때문에 갈수록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면 그에 대한 이제 기판이라든지 반도체 부품 쇼티지 현상도 상당히 좀 우려됩니다. 그래서 지금 호황이라고 대부분 슈퍼 사이클이냐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저는 지금부터 이유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UAM이라든지 항공부터 시작해서 조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생활 가전에서도 요즘에는 그냥 냉장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컴퓨터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집은 없어요. 없습니까? 할부로 사세요. 좋은 방법이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누리호도 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공 부분, 그다음에 우주 항공 부분도 많은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부분에서도 요즘에 드론 부분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옛날에는 이것도 일부분이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생활에 계속 트렌드에 계속 맞추면 새로운 기술, 새로운 환경으로 계속 추가하다 보면 기판들도 새로운 또 기술 추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회사들이 더 긴장이 될 거예요. 기판이 더 먼저 앞서가야 되는 상황이 또 생길 수 있어요. 네. 옛날 게임 시장에서 이제 게임은 나왔는데 이제 컴퓨터에 있는 하드라든지 CPU가 메모리가 못 따라줘가지고 게임을 못 따라줘. 하드웨어가 안 돼서. 네, 그렇죠. 네. 그런 경우 있었죠. 그렇죠.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감안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 좀 더 좋아지는데 분명 지금 환경은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원달러 상승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악재가 변동성은 가지고 있지만 저는 제가 5손가락 안에 꼭 가져가려면 반도체에 관련된 한 종목은 가져간다 생각합니다. 그중에 기판이든
메모리든 네. 아무튼 제일 중요한 컴퓨터 관련된 거는 무조건 하나 가져가야지 네. 이 포트폴리오에서 완성체라고 봐지고요. 네. 일단 지금은 52주 신고가 치고로 상승이 참 무섭습니다. 근데 네. 대부분이 여력이 남아있나 없냐고 대부분 판단하는데 아니 사실 그동안에 시장이 흔들리는데 이쪽만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나마 실적 탄탄한 쪽으로 너무 쏠린 거 아닌가. 맞아요. 나중에 그 미래의 기대감까지 다 합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사실. 지금 공장들이 신설들이 상당히 뭐 이수페타시스부터 시작해 미국 공장들이고 지금 그러니까 현지의 공장을 많이 지금 증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24시간 풀 가동하는 업체들도 많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뭐 병목 형상이 일어날 정도지 뭐 이게 뭐 수요 공급에 이게 차질이 어쩌면 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그냥 계속 지켜봐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 고점이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고점이 사실이지만 저는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와, 확신을 갖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자, 그러면 이번엔 김영우 전문가 의견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기판주를 다 이제 통합해서 다 네. 합쳐서 IT 쪽을 한번 봐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어디 싶어요. 쪽이요? IT요. IT. 네. 네, IT 쪽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부터 IT에 대한 소비는 좀 둔화가 될 수 있다는 저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런 이유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코로나 2년 동안에 그 이제 사람들이 만약 집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네.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휴대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았단 말이죠.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의미의 보복 심리가 그 안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조금 다시 돌아갈 그런 좀 둔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거기에 있어서 지금 대외 이슈 이제 중국 봉쇄, 인플레이션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이걸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급망 문제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존재를 합니다. 아, 생산 환경 자체가 조금 차질이 생겼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으로 이 IT 쪽에 전자기기 쪽에 대한 그런 수요들이 앞으로는 좀 감소를 할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야외 활동이 많아질수록 감소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멀리 보면 괜찮겠지만 당장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거기 안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기판에 대한 부품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심리적으로는 조금 둔화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이러한 그 코로나 시절의 과거의 호황이 오히려 지금 IT 제품들의 그 수요를 좀 둔화시키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예. 그만큼 지금 주가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러한 부분에서 다시 플러스적인 요소를 한번 살펴보자면 이러한 시장 속에서 지금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시장 속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결국에는 실적을 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갈 수밖에 없다. 네, 투자 심리적으로도 그런 불안한 종목보다는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시장에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 이 IT 산업의 수요는 이렇게 줄어들고 있지만 지금 일단은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네. 더 올라가는 거다라고 시장 상황이 지금 대변을 해주고 있다고 지금 봅니다. 네. 근데 하지만 지금 일단 실적이 나왔어요. 나왔죠. 네, 잘 나와버렸습니다. 나왔죠. 네, 잘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실적이라는 거는 기대감에 올라가고 그다음에 실적이 나온 이후에는 재료가 소멸이 되기 때문에 다시 주가는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기판 업체들도 당연히 앞으로도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네. 네, 특히 이제 FC BGA, 즉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 그 칩을 기판을 이름이 만드는 왜 이렇게 업체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예전에 투자 전략 그래도 제가 올려드렸어요. 이 FC BGA 기판을 만드는 업체들을 네. 주목을 해보자.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이 전기 회로를 이제 기판에서 돌려야 되는데 예전 같은 면적이 모서리 4군데에만 네. 이렇게 설치를 해서 그쪽에만 전기가 흐르게 만들었어요. 근데 네.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볼 그리드 어레이라는 거는 이제 볼을 네. 작은 볼들을 배열을 해서 그 접촉면을 이제 원형으로 하기 때문에 접촉면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회로에 대한 그런 민감도를 높일 수가 있고 예. 전기에 대한 그런 수용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기판이에요. 그래서 어쩐지 FC BGA 때문에 뭐 외형 성장의 가시화 아니면 뭐 이쪽 네. 전문 기업으로 변모 중이다. 맞습니다. 이런 긍정 분석들이 많이 나오던 게 네. 그 때문이군요. 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예. FC BJ는 앞으로 새로운 기판, 앞으로 4차 산업, 5차 산업이 진행이 되는 데 있어 꼭 필수적인 기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수행하고 있는 업체를 잘 고르셔야 되는데 그 중에 네. 하나가 대덕전자이고 그리고 큰 기업으로는 삼성전기가 있습니다. 예. 네, 이런 기업들을 좀 잘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IT 쪽으로 또 한 번 더 넓혀서 본다면 저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폴더블 폰. 예. 폴더블 폰이 계속해서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여기 있어서 힌지 그 부품 수요가 저는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폴더블 폰
이 하반기에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폴더블 폰에 실질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 뭐 KH바텍이라든지 아니면 파인테크닉스 여전히 주목을 해볼 만하다. 그리고 기판 업체들은 그냥 조정이 왔을 때, 예. 추세선 따라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조정이 네. 나오긴 하겠지만 또 간다. 네, 이거죠?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이 분야가 앞으로 좀 전망을 봤을 때 실적은 따놓은 당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분야에서 오늘 올라온 종목이 아까 예. 말씀해주신 대덕전자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가 있습니다. 이 두 종목에서 좀 더 유망한 종목을 골라보도록 할 텐데 최인호 전문가님 먼저 네. 골라주세요. 저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이 두 종목 중에서 네.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찍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주가는 항상 차트의 흐름을 보면 이 강하게 올라오면 그 힘은 여전히 이 힘은 남아 있어요. 그다음에 또 대덕전자는 지금 일단은 깜짝 실적이 발표됐거든요. 네. 원래 357억을 원래 예상치를 했는데 한 448억이 나왔어요. 오, 크게 늘어나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볼그레이 어웨이 같은 경우에도 예. 지금 신설 투자가 한 2,700억 정도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하거든요. 그럼 R&D라든지 연구개발이라든지 생산 라인에 투자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다른 뭐 재무적인 데 투자하죠. 그러면 이 지금 이수페타시스는 또 미국 공장도 잘 돌아가고 이 골다층, MLB 예. 그리고 또 이제 풀 가동 중이 아까 말씀 풀 가동 한댔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 두 회사가 어떻게 누가 이기냐 어떻게 더 나갔냐는 사실은 모르지만 쉽지 이게 않죠. 쉽지만 않지만 지금까지 왔던 역사적인 흐름이라든지 네. 지금 추구하고 있는 전자시장이라는 기판 업체의 양상을 봤을 때는 결론은?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 네, 알겠습니다. 대덕전자 골라주셨어요. 예.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대덕전자 아니에요? 저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네. 전 아까 대덕전자 언급하시길래 대덕전자 고르실 줄 알았는데 약간의 이수페타시스로. 브레이크를 좀 주셨군요. 네, 그러네요. 줬죠. 네. 자, 그러면은 그 이수페타시스 골라주신 이유 잠깐 좀 들어볼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깜짝 놀라셨군요. 예. 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셨거든요. 네. 그만큼 제가 FC BJ에 대해서 이렇게 네. 기술력을 극찬을 말씀드렸는데, 예. 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MLB 기판을 다루고 있는 업체예요. 그래서 저는 이 MLB 기판, 다중인쇄 회로 기판이죠. 이 기판이 나중에 2023년 특히 내년부터는 이 성장성이 굉장히 가시화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아, 예. 내년부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대장주가 바로 이수페타시스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내년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대덕전자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어차피 FC BGA 기판 같은 경우에 생산성이 늘어날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조정 구간에 좀 예쁘게 자리 잡고 있다. 아, 얼마 전에 고점 찍고 좀 내려와서 네, 맞습니다. 이전에 횡보하던 자리잖아요. 네네. 이거 에너지 응축이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조금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응축하고 있는 바로 종목이 이수페타시스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네. 나중에 폭발적인 그런 주가 상승을 기대를 해보자면 저는 예. 이수페타시스에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네. 자, 최인호 전문가님, 이수페타시스는 네. 기모으고 있대요. 그러면은 그 대덕전자 괜찮습니까? 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코리아 스케이트랑 예. 네. 인터플레이스랑 네. 경쟁을 해요. 경쟁을 하는 업체입니다. 코리아 스케이트 워낙 강해요. 아, 스케이트가. 그쵸. 강합니다. 예. 근데 이 대덕전자는 성기술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든 뭐든 이 기술이 나갈 때 먼저 성기술 반영이고 예. 또 5G라든지 빅데이터 관련된 주에서는 무조건 초박 작게 만들어지는 게 지금 시대의 추구예요. 이따 기판이든 작게 만들어갖고 해야 되거든요. 작고 얇고. 네, 그렇죠. 근데 대덕전자는 선행이 무조건 앞서야 될 상황이에요. 아니면 따라가 삼성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예, 예. 먼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때는 앞으로 아까 전에 지금 주제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심텍, 대덕전자, 예. 코리아 스케이트 이 삼총사 이거는 무조건 큰 서클에서 그러니까 슈퍼 사이클에 어찌 보면 세계가 주도할 거다. 가장 그리고 크게 치고 나갈 것이다. 네, 주도할 거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때 제 대덕전자를 지금 추구한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의견이 좀 엇갈렸기 때문에 그 선택을 받아봐야 되겠죠? 시청자 여러분의 선택 지금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의 선택은 이거 상당히 쏠렸네요. 자, 네. 대덕전자 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70% 득표를 했고요. 이수페타시스가 30% 가져가면서 다음 라운드로 4강으로 진출하는 종목은 대덕전자로 결론이 났습니다. 역시 좀 네.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 쪽으로 한 표 주신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이수페타시스는 네. 초반에 급등했다가 지금 많이 좀 다시 하락세로 그러니까 하락세까지는 아니지만 네네. 탄력이 둔화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주가 어떻게 세워볼까요? 뭐 이수페타시스 같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MLB 기판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MLB 기판 같은 경우에 이제 TTM, 미국의 TTM과 더불어서 왜 이렇게 자꾸 야구가 나오죠? 아, 죄송합니다. 영어를 너무 많이 썼나요? 조금 어렵네요. 네, 그래서 MLB 기판 1, 2위를 다투고 있는 업체이기 예. 때문에 내년까지 주가를 엄청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기대를 해봐도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목표가로는 7천 일단 단기적으로 7,600원까지 보는데 그 이상 신고가를 충분히 갱신할 수 있는 업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주가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압도적인 득표율을 챙겨가는 대덕전자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7,600원으로 제시해 주셨네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2라운드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자, 2라운드의 대결은 로보티즈와 동훈 아나텍 간의 대결입니다. 로봇 관련해서 좀 기대감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같은데 네. 특히 뭐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에 어제짝에 좀 많이 화제가 됐던 그런 종목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 좀 기다리고 있겠고요. 지금부터 전문가의 초이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김효구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동훈 아나텍입니다. 동훈 동훈 아나텍. 아나텍. 알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께서는요? 네, 동훈 아나텍입니다. 두 종목 중에 동훈 아나텍으로 일단 쏠려 있습니다. 이슈를 받고 있는 종목 쪽으로 해서 일단 동훈 아나텍이 뭐 다음 4강으로 진출이 결정이 났는데 네. 여러분도 한번 선택 한번 기다려 보겠고요. 로보티즈는 사실 좀 소외가 됐다고 봐야 됩니까?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좀 탄력이 덜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로봇 시장은 앞으로 계속 산업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에서 예.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될 부분입니다. 네. 근데 기술력이 오는 뭐 상당히 많이 지금 계속 성장세는 보이고 있고 하고 오늘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 1분기 또 실적도 뭐 좀 나왔거든요. 34% 정도 이렇게 상승해서 나왔고 하기 때문에. 그래, 요 며칠은 예. 좋더라고요. 네, 좋아요. 좋은데 이게 지금 왜 지금 계속 로봇 쪽에 관련 이게 주들이 계속 올라가냐면 트렌드예요. 인건비 비싸죠. 네. 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커피 알바생도 10,000원 줘야 되는데 아하. 기계가 그냥 아메리카노 뽑을 수 있고 예. 그다음에 맹견이라든지 맹인 같은 경우에도 안내견이 갈 수 있는 장소도 힘들잖아요. 예. 또 동물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렇죠. 그런 게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사종 구행도 가능하잖아요. 그렇게도 되는군요. 센서, 그렇죠. 생활에 많이 씁니다. 예. 그다음에 또 나이 많으시는 이제 요양사 관련되는 요양 관련된 그 사람에 대한 보조 어시스트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뛰어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진짜 일본하고 한국이 주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모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 일본이 강세고 한국은 여러 가지 IC라든지 기판 그다음에 반도체 분야에서 네.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예, 그래서 기계 부분은 일본이 강하기 때문에 그게 합작이 되면 상당히 좀 몇 년 후에는 생활에서 많이 볼 거로 예상되고 사실 어떻게 제가 한때 지난주가 어디 아파트 단지를 갔는데 실제로 배달 로봇이 지나가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본 적 있습니까? 진짜요? 네, 저본 적이 있어요. 본 적 있어요? 네. 그런 세상인가요? 시골에서 올라오세요. 저는 많이 뒤쳐지고 살고 있거든요. 네. 냉장고도 제대로 된 거 없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미래 성장을 봤을 때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장기적인 예. 봤을 때는 자식에게 물려줄 만한 종목이에요. 너무 장기적이군요. 예. 네. 근데 동문 아나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팹리스 업체라는 거. 일단 생산 라인이 안 가질 수 있어도 설계적인 부분, 아날로그인데 옛날 업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좀 강했고 또 뉴스 같은 경우에도 뭐 현대자동차랑 또 모바일 로봇 관련돼 있는 또 이쪽에 또 같이 이렇게 협업한다는 고정 라이다 센서 관련된 또 그게 나오기 때문에 예. 네. 일단 지금 추세선을 봤을 때 사실 동원 아나텍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좋은 상황 아주 좀 한 며칠 사이 좀 올랐거든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랐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건지 또 차익 실현이 또 나올 수 있을 건지는 일단 지켜봐야 되는데 네. 일단은 대기업과 협업하고 라이다 쪽 관련되면 일단 애플카도 연결되거든요. 재료가 좋죠. 재료가 좋아요. 소스도 좋고 원래 이런 종목이 원래 좋습니다. 원래. 갑자기 배심의 미소를 짓고 계시는군요. 투자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둘 중에 사실은 좀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네. 저는 그냥 동훈 아나텍으로 그냥 선택을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로보티즈도 지금 그 로봇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토종 솔루션 기업이라고 보시면 네네. 돼요. 로봇에 있어서는 기술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저는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떠한 섹터 그리고 어떠한 재료가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로봇은 지금 잠깐 쉬어가는 중이다. 쉬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쨌든 이 로보티즈도 실적에 의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시장의 상황에 반영을 하는 그런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재료가 지금 현대차 그리고 SOS 랩
에서 이제 라이다를 공동 개발한다는 소식, 네. 그런 소식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 관련주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퓨런티어도 지금 계속 어제 상한가 갔었죠. 네, 그렇죠. 퓨런티어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 SOS랩이라는 기업과 같이 거래를 했던 그런 네.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상승세가 좋거든요. 그래서 협력 연결만 되어 있으면 다 솟구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동훈 아나텍도 이제 자율주행 그리고 산업용 라이다 개발을 위해서 같이 협력한 이력이 있는 예.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갈 수가 있고 제가 보고 있는 건 또 이제 어제 거래량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네. 자, 거래량이 지금 터진 구간을 보면은 좀 아쉬움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뭐죠? 좀 바닥을 덜 지지하다가 그러니까 바닥을 좀 더 지지하다가 견고하게 좀 네, 했었는데. 거래량이 나왔으면은 주가가 지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을 텐데 찍자마자 바로 왔죠. 네, 네, 맞습니다. 너무 빨리 올라갔네요. 네, 지금 윗꼬리가 단 이유도 그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위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형님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는 털 준비가 되어 있다. 어쩐지 이 네. 종목 약간 좋다 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바닥을 오랫동안 만약에 지지를 했으면 네. 예. 그 사이에 이제 나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테고 그 안에서 뭔가 수급적으로 세력이 더 담을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했을 텐데 지금은 어제는 차익 실현 매물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보고 있고 플러스적인 요소는 거래량이 이전의 거래량보다 상승, 그러니까 이전의 거래량을 뛰어넘는 거래량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저는 남아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저 거래량에서 나오는 그런 물량이 나가기 전까지는 네. 저는 상승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영호 전문가님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님 모두 다 동훈 아나텍을 골라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선택해주셨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의외로- 좀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네요. 로보티즈가 42%, 네. 동훈 하나특이 58%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동훈 하나특이 가까스로 승기를 잡고 다음 4강으로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로보티즈에 관련해서 좀 주가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네, 네. 김영호 전문가님 세워주세요. 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일단 22,500원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실적이 좋게 나온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22,500원이 이제 매물대 소화 지점의 시작 구간이에요. 그래서 그때 단기적으로 그때까지만 보시고 다시 한번 로봇의 시세가 나올 때 로보티즈라는 종목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티즈 22,500원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올라가는 종목 동훈 아나텍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2라운드 마무리 지을게요. 3라운드 대진표 공개해 주시죠. 자, 3라운드의 대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화기업과 천보입니다. 익히들 알고 계시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인데 네. 이 두 종목이 둘 다 전액을 하기 때문에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어떤 종목이 승기를 잡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흥미로운 걸 봤던 게 이 증권가 분석에서 천보 그리고 동화기업이 2차 전지주에서도 가장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줬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네,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떤 걸 고르는 게 더 좋을까 좀 기다려지는데 최인호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1, 2등주가 다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 개를 떨어뜨리면 되게 억울한 거예요. 아쉽네요. 되게 아쉽죠. 그래도 골라주셔야죠. 그쵸. 골라야죠. 네. 예. 뭔가요? 저는 왜냐면 2차 전지를 또 지난주에 배워야 한다고 또 내일도 또 다른 분들 하지만 네. 2차 전지에 관련된 게 부분 중에 전액 부분이 네. 상당히 국내보다는 국외 공장으로 지금 다들 이전을 해요. 해외로요? 그렇죠. 동화기업 같은 경우에도 동화 일렉트로닉 라이트가 예. 원래 옛날 이름이 파낙스 이텍을 이제 인수해서 그 바깥 이름이에요. 그래서 네. 동화기업은 원래 전액을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네. 원래 원목부터 시작해서 그런 강화마루 바닥판부터 시작해서 골고루 사회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 자동차를 중고차 시장에서 엠파크라 들어보셨어요? 엠파크 차를 10,000대 정도를 예. 이렇게 중고차 그러니까 매장을 가지고 있어요. 10,000대. 이거 지금 한 3,500대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연말 되면 또 이제 대기업들이 또 중고차 시장에 또 뛰어들게 되면 그렇죠, 또 그렇죠. 엠파크가 또 뭡니까 성과가 또 올라간다고 해서 예. 재료가 진짜 많아요. 동화기업은 또 이번 미국에 또 공장이 또 전액 공장이 또 이번에 들어가기 구축한다고 때문에 하더라고요. 자 한국에서는 전액 공장 못 지어요. 허가가 안 나요. 요즘에 그렇습니까? 위험하고 왜냐하면 일단 화학물질이고 예. 일단 아무리 국가적으로 이 좋은 사업인데 하더라도 실제로 기업 하시러 가면 예. 다 뺀집니다. 그만큼 다들 기피하고. 예,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특히 미국 공장 같은 자동차 공장 시장들이 지금 많이 지금 신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앞서서 지금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첨보는 사실 시세가 한번 터졌고 어차피 계속 갈 대장주입니다. 근데 지금의 딱 주식을 첨보와 동아기업을 딱 샀을 때는 네. 주가 향방은 동아기업이 더 높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동아기업으로. 동아기업을 선택해 네. 주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일까요? 아, 저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이유가 예. 저번에도 동아기업 종목 나왔을 때 예. 아마 결승전까지 올라갔었을 거예요. 그래서 동아기업의 재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하던 일도 굉장히 돈을 네. 잘 버는 회사예요. 아, 그래요? 네, 이제 MDF라든지 아니면 파티클보드 거기 이제 강화마루 국내 점유율 1위 업체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이미 안 그래도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성장성, 전액이라는 성장성까지 예. 덧붙여서 지금 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오.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첨보를 저는 골랐습니다. 첨보요? 네, 네. 오늘 반전을 많이 주시네요? 네, 첨보를 고른 예. 이유가 저는 2차전지 관련주 중에 가장 저평가에 되어 있다고 저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동아기업보다?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첨보 같은 경우에 지금 3분기 이후에 지금 실적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예. 시장에서 생각보다 금리 인상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에 대한 그런 전환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미 이제 한국에 있는 전액 소재 업체들이라든지 아니면 배터리 업체들의 성장성이 저는 하반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연쇄 효과로 이 첨보 전액을 만들어내고 있는 첨보도 저는 굉장히 상승세가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예. 3분기부터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저는 가능하게 할 거다. 어제 이제 후성처럼 한번 예. 주가를 한번 펌핑을 한번 하지 않을까라고 그 정도의 생각- 강세가.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난해 있었던 2차전지주들의 그 주도하던 강세가 다시 한번 또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동아기업을 골라주셨잖아요. 네, 제가 이거 판결 좀 첨보를 해주시죠. 그때 2차 그때 이상의 월드컵 때 제가 1등을 올려놓은 종목이에요. 근데 올리자마자 예. 바로 주가 바로 떨어졌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진짜 되게 미안한 종목인데. 빨 떨어진 겁니까? 그래서 근데 그건 아니죠. 예, 그 동아기업은 제가 그때도 그때도 한번 나와서 제가 계속 끌어올렸는데 네. 그때도 목표가 적용했는데 계속 돌파했었어요. 그리고 차트가 되게 좋아요.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금 원자재 수급에 관련된 것도부터 시작해갖고 말레이시아, 미국부터 시작해갖고 필리핀 공장들이 다 원목 수급을 할 수 있는 공장들이 다 탄탄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가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원목들 같은 시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일단은 회사 자체가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지금 이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세계가 지금 하반기에 다들 이 순환이 빨리 돌 수 있는 섹터에 예. 다 포함이 돼요. 아, 그러면은 뭐 자동차 관련된 중고차 예. 시장 하면 같이 그 현대차 갈 때가 동아기업 왜 올라왔지? 우리는 2차 전지 그냥 전액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럼 얘 갈 때 나도, 얘 갈 네. 때 나도. 예, 그렇죠. 바뀌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거의 낙폭이 거의 없고 계속해도 계속 보시면 이렇게 횡보는 치는 구간이 있을 수 있어도 크게 떨어지진 않고 계속해도 갈 때는 계속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예. 그래서 눌림목도 강하게 올 때는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린 같은 경우에는 예. 이런 종목도 약간 눌림이 좀 강했을 때 들어가면 상승폭도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안정적이죠. 그래서 단기적인 보통 한 21평 정도, 그러니까 예. 한 달 딱 봤을 때 21평 계산했을 때 네. 종목을 들어가도 괜찮고 아니면 뭐 반년 정도만 들어가도 괜찮고. 주린이한테도 120평. 괜찮은 종목이다. 그렇죠. 저는 종목 왜냐하면 사실 이런 방송에서 이런 종목을 보고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예.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워낙 상승세가 강하고 강한 종목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리스크도 있으니까. 이게 언제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바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상한 이상한 종목이요. 발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이상한 종목 있었습니다. 좋지 않은 종목 네, 정도. 이상한 종목. 아, 네, 네. 상상을 초월한 종목 알았습니다. 코로 시작되는 종목이었는데. 아, 네. 예. 아직까지도 네, 예, 기억을 아직도 하고 기억나는 계시네요. 거예요. 네. 계속 떨어졌으니까요. 끝이 좀 예, 있으신 예. 편인가요? 자, 그래서 항상 지금 시장은 안 좋지만 네. 개별 장세에 들어가는 장세는 네. 항상 뭐니 해도 재무가 좋아야 되고 매출 좋아야 되고 네. 탄탄한 종목. 그 다음에 순환이 빨리 돌아야 되고 네. 그런 거를 계산을 해서 한 번 더 생각해서 조금 어제는 계속 주가 떨어질 때 그때 진입을 하시면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고민하고 네. 그래서 결론 날 수 있는 종목이 동아기업이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네,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님의 동화기업, 김형호 전문가님의 첨보, 우리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자, 승자는 천보가 됐습니다. 천보가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는 종목이긴 하죠. 자, 동아기업을 제치고 천보가 사각으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동아기업을 골라주신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네, 두 개 다 좋은 종목이고 2차전지 전략에 대한 상당한 힘 있는 종목입니다. 예. 자, 일단 천보가 더 사실 2차전지 좀 전액 같은 경우에는 더 강해요. 기술력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일단은 인슐린 업종이라 예. 가지고 있는 거랑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 동아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대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고 상승폭도 좋고 코폰수 상당히 좋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시대 상황에 잘 맞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저는 목표가를 크게 잡습니다. 10만 원 잡습니다. 10만 원. 네. 10만 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더 이상도 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보시면 지금까지 왔던 눌림목이라든지 올라갔던 횡보를 보시면 충분히 1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가니까 꾸준히 지켜보시면서 들어가시더라도 문제없을 종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러면 골라주신 천보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동아기업은 최인호 전문가님이 크게 잡아주셔서 10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네요.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라운드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자, 팔각의 4라운드 대결입니다. 이번에 자동차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코롱인더, 친환경차 관련 소재 쪽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코롱인더와 함께 아진산업의 경우에 특히 최근에 대통령의 언급으로 인해서 네. 화제가 되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두 종목 간의 승자가 누가 될지 궁금한데요. 일단 여러분의 선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전문가께 한번 판단 맡겨보도록 할게요. 네. 자, 먼저 최인호 전문가님, 둘 중에 어떤 종목인가요? 예, 그때 윤석열 대통령 그분께서 예. 아진산업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 아진산업은 자동차 부품 회사예요. 네. 부품인데 일반적인 부품이 아니고 차에 이제 본네트를 열면 이렇게 엔진룸을 이렇게 막는 케이스 이제 커버라든지 그다음에 C필러라고 해서 네. 차 보면 이렇게 차 뒷부분에 있는 예. 이제 부딪히면 사고를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는 차의 바디를 강화시켜 주는 그래서 부품 소재 회사예요. 이 미국 공장이 얼마 큰 줄 아냐면 9만 평이에요. 미국 공장만. 9만 평이요? 9만 평. 9만 평이에요. 근데 시총은 되게 작아요. 맞아요. 이게 좀 의외한 회사예요. 1,000억은 조금 넘지 않아요? 예, 좀 맞습니다. 근데 회사는 9만 평이 미국 공장만 하더라도. 그거 팔아도 1,000억 나오고. 근데 자회사도 크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좀 사실 좀 재밌어요. 재밌는데. 재미만 있다. 그다음에 또 베트남에도 보면 원래 대우 자동차 옛날에 버스 할 때 이제 그게 이제 앰플리파이어라고 해서 음향기기 같은 것도 하는 것도 지금 베트남에 지금 공장에서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회사와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매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끝까지 갈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코롱인더 같은 경우에는 좀 예. 특징이 뭐냐면 지금 원유 네. 원유가 기름값이 올랐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대부분 코롱은 옛날부터 원래 섬유 회사예요. 화학 네. 섬유입니다. 그렇죠. 원래 나이론. 예, 나이론 회사. 그러다 보니까 나이론? 예, 그러니까 지금 첨단 섬유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코롱이라든지 예. 고성 코롱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네. 또 코롱 자체에서도 또 의료적인 부분에서 브랜드화 시키면서 낡은 옛날에 코롱 스포츠라는 이름을 빼내고 이미지 탈피. 예, 여러 가지 스포츠웨어라든지 아웃도어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순이익도 한 51% 분기별로 올랐지 않습니까? 예. 51%면 지금 리오프닝 밖으로 많이 나고 해서 또 봄이면 여자분들 상당히 옷도 많이 사 입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절 바뀔 그렇죠. 때마다 사죠. 제가 올 봄에는 의류 관련 섬유 쪽은 상당히 이번 달까지는 계속 상승세는 계속 오를 거라고 저는 예상하기 때문에 예. 또 이런 데면 좀 주춤해요 원래.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코롱인더가 코롱인더. 상당히 상승세는 올라갈 거라고. 네, 코오롱 최인호 인더가 전문가님 코오롱 인더 골라주셨고요. 김영호 전문가님은요? 저도 코오롱인더를 골랐습니다. 네. 그래요? 이번에 또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네. 자, 코오롱인더가 일단은 바로 진출을 하겠고, 아진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제 사실 아진산업 얘기해 주시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언급한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예. 그 이제 미국의 조제 공장이 세워질 경우에 그 주변에 있는 그런 구형테크라든지 아진산업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물론 좋은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 네. 거기에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도 굉장히 높은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이제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트렌드에 맞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일단은 이 두 종목이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이제 말을 했지만 타이어 코드 일단 타이어 네. 코드를 생산을 하고 있고 거기 이제 아라미드 섬유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번에 나왔을 때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아라미드 같은 경우 이제 방탄소년단 말고요. 방탄복.
방탄복이라든지 언급 아니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순간 예. 이렇게 머릿속에 나온 단어를 예. 그대로 꺼내거든요. 네, 방탄복이라든지 아니면은 군수 쪽으로 지금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좋은 섬유입니다. 그래서 되게 특수한 섬유인가 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전쟁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쟁 상황에 맞서서 앞으로 전쟁이 끝나더라도 그 전쟁에 대한 그런 위협감, 이 시장에는 여전히 존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아라미드 섬유가 쓰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늘어날 건데 네. 성장성으로 본다면 매년 10% 정도 성장을 할 거라고 오. 봅니다. 거기서 코오롱 인더가 이제 차지할 수 있는 매출의 비중이 굉장히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코오롱 인더가 일단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네. 이제 MZ 세대를 겨냥해 이제 골프 브랜드나 네. 옷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기 아, 때문에 요즘에 네네. 골프 정말 많이 치더라고요. 네, 그렇죠. 정말 치시나요, 앵커님? 저거 안 쳐요. 저는 오늘 뭐 다 소외되고 있네요. 아, 네. 냉정부터 시작했어요. 그러게요. 네, 앞머리는 저랑 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아무튼 골프복. 커플머리. 네, 그렇습니다. 네, 얘기 좀 할게요. 계속 이어가시죠. 네, 골프복은 계속해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 성장성이 크게 반영이 된다면 이 아라미드 그리고 골프복 이 두 가지만 보도를 하더라도 코오롱 인더는 이제 시작이다. 예. 이제 시작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자,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아진 산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요거 네. 사실 보면은 차트 보면 그 전에 한번 오르고 할 때 네. 거래량 반짝 터지면서 올랐다가 네, 맞습니다. 바로 내려가고 이래서 약간 좀 대응하기 좀 어려운 리스크 좀 있는 종목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진 산업을 예.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진 예. 산업 같은 경우에 제가 기억하는 차트로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정고점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지금 계속 고가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 어쨌든 거래량이 저렇게 터졌다는 거는 아래서 이제 세력이 이탈하지 않는 이상 좀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두 번째 날에는 거래량이 없다가 그 다음 날에 또 위에 고가 플레이를 하면서 또 매수세를 더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저는 남아 있다라고는 봅니다. 하지만 또 언제든지 세력이 또 이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코오롱 인더를 그냥 보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진 산업도 지금 거래량으로만 본다면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예. 그거를 가지고 있기가 굉장히 불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장기적 고점에 올라갔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저라면 이제 종가에서 한번 잡아보거나 아니면은 종가를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종가에 손절 라인 잡고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땐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까지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우리 두 분의 전문가님 코오롱 인더 골라주셔서 코오롱 인더가 올라가기는 하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선택 궁금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의 선택 압도적이었습니다. 코오롱 인더가 73% 가져가면서 역시나 이견의 여지 없이 다음 4강으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은 최인호 전문가님이 세워주세요. 네, 지금 이 아진 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 이제 공장 이제 증설 또는 그 다음에 현지 입지 때문에 그 관련된 이제 부품 업체들이 다들 상승하면서 같이 기대 반영이 올라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래량이 보면 거의 한 5거래일 정도 거의 대부분 그때쯤 이제 대부분 다 바스켓으로 다 상승했어요. 예. 일단 묻지도 따지도 않고 다 같이 하면 현대차의 부품만 납품하면 다 같이 올라가는 상승세이기 네. 때문에 이게 약간 테마성이 좀 있습니다. 그 테마성이 있는데 이 테마가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또 방한 20일부터 20일까지 오시고 예. 실제로 또 현대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아에 여러 가지 어드밴티지를 준 상황에서는 또 한 번에 또 폭발력이 또 있어요. 또 있죠. 당연히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진입하고 싶으실 때는 약간 눌림목이 분명히 뭐 내일이나 모레 올 거예요. 한 예. 군데 눌림목 올 때 들어가시면 충분히 자동차 부품 산업은 완성차는 부품이냐의 어찌 보면 싸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주가의 흐름 봤을 때는 완성차보다는 부품주가 좀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좀 이렇게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네, 부품주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눌림목이 왔을 때 매수를 하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래서 목표가는요? 네, 목표가는 말씀 붙잡게 중요한 걸 안 잡았습니다. 해주셨네요. 네, 제일 중요한 걸 빠뜨릴 뻔했어요. 네. 일단은 4,200원 정도 잡겠습니다. 4,200원. 네, 네. 4,200원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8강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강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자, 4강의 1라운드입니다. 대덕전자 기판업체 대 동훈아나텍. 자, 이 종목 어제장부터 좀 화제를 모으고 있는 종목인데 이 두 종목의 승자가 누가 될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영우 전문가님, 대덕전자 대 동훈아나텍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덕전자는 어차피 네. 우승도 한번 했고 네. 어차피 올라갈 종목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정 자리에서 잡으면은 예. 계속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인데 그래서 저는 동훈아나텍 되게 고르겠습니다. 공평하신 분이네요. 오늘 반골 기질이 약간
약간 있으신 것 같은데. 자, 동훈아나텍 김영우 전문가의 선택이었고요.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그대로 대덕전자 가시나요? 경제에서 무슨 뭐 갈라먹기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올라가는 좀 올라가는 뭐 떨어지면 그거는 무조건 시장이 냉정합니다. 예. 너무 당연히 흥분하시는 시장이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저도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예, 동훈아텍 있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이 동훈아텍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고점에서 물릴 수 있습니다. 진짜. 네. 왜냐면 시장은 되게 무서운 게요. 딱 진짜 손톱 한번 드러내면 그냥 순식간에 그냥 20% 이상도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시게 되면 동훈아텍으로 가시는 게 현명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덕전자를 갑자기 버리시고 네. 동훈아나텍으로 갔는데 대덕전자에 대해서 그 동훈아나텍에 비해 좀 모자란 이유는 없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시게 되면 일단 한번 상승폭이 자동차 관련주들이 한 번 더 펌핑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PCB 뭐 기판 관련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어차피 삼총사는 계속 갈 건데 네. 어떤 시장의 흐름이나 주가의 향방에 따라서 또 약간 또 한 20거래일이라든지 뭐 이렇게 또 조정이 또 들어올 거나 아니면 횡보를 치는 조정이 있지만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다는 또 이 맨날 명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최고의 대통령, 또 미국 대통령이 방한을 하시면 일단 말 한마디에 찬양 아닌가요? 아니 말 한마디에 왜냐면 주가가 들쑥날쑥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미리 뛰어서 예. 그래서 오시자마자 평택으로 먼저 가느냐, 아니면 아산에 가냐, 이것 따라서 또 주가의 향방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 간 공장마다. 예, 그래서 반도체가 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순간 또 바뀔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지금 상황에 봤을 때는 동훈아나텍이 어찌 보면 한 번 더 퍼포먼스를 더 뽑아낼 수 있는 네.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단 재료적인 거나 소재적인 거,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그룹하고 같이 또 이 같이 한다는 협업 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 모멘텀이 또 자부됩니다. 그래서 동훈아나텍이 단기적으로 봐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서 이번에 동훈아나텍으로 의견을 일치시켜 주셨습니다. 동훈아나텍이 올라가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걸 더 좋게 봐주셨나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 시청자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네, 기판 쪽으로 기우셨네요. 예, 역시 그동안에 이 대덕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다 수익 중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내 효자 종목 배신하면 안 돼. 네, 이런 네. 심리가 네, 아닐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아, 예. 자, 일단 시청자 의견은 대덕전자로 네. 났는데 네. 대덕전자 좀 아쉽게 됐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 주가 좀 됐습니다. 네,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왜 위를 못 잡았냐면 왜냐하면 우리가 주성 엔지니어를 한번 잡았을 때 네. 지금 고점에서 거의 한 20% 이상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벌써? 예, 주성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가 그때 한번 미인주를 올리고 난 뒤에 네. 그래서 상당히 여쭤보면 계속 조심스러운 게 그때 코미코라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전문가분들의 한두 분의 말 자체가 어찌 보면 또 이렇게 시청하신 분들이 또 어찌 보면 기준이 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래서 배려심. 그래서 제가 대덕전자가 사실 겁이 나서 못 들어간 거예요. 사실 민주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만큼 좋은 종목이지만. 네. 언제든지 또 내리고 모래고 또 상승하며 우리가 또 종목 가져와서 또 이에 대해서 또 한번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시세가 좋고 잘 나오는 어찌 보면 이렇게 동훈아나텍이 났고 그다음에 대덕전자는요. 제가 예.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예.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워낙 부족한 현상, 쇼티지 현상은 일단 누가 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2,700억을 일단은 생산 라인에 투자했다는 점. 그 자체만 하더라도 계속 앞으로 나갈 방향은 상당히 밝다고 보게 되고요. 예, 목표 주가는. 목표 주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3만 원 한 중반까지 갈 수 있나요? 네, 35,000원까지 오, 보겠습니다. 딱 중반이네요. 네. 네. 그럼 동훈아나텍 우리 전문가분들이 골라주셔서요. 올라가는데요. 대덕전자는 35,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2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4강의 2라운드 대결입니다. 이 두 종목 다 뭐 친환경차, 미래차 쪽에 관련돼서 볼 수 있을 텐데 첨보 일단 나와 있고요. 코오롱인더도 등장했습니다. 이 두 종목 간의 승자는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두 종목 모두 뭐 국제유가 종목으로 볼 수 있을 텐데 먼저 김영우 전문가님 두 종목 네. 중에 어떤 종목 골라주시겠어요? 저는 코오롱인더 가겠습니다. 코오롱인더로 네. 알겠습니다. 최인호 코오롱인더 골라주셨고 전문가님은요? 저는 2차 전지입니다. 왜냐하면 죽으나 사나 2차 전지는 죽으나 지금 어제 오늘 계속 강한 상승세를 하는데 코롱인더 같은 경우에는 유가 인상, 그 원유가 인상이 인해서 지금 배럴당 110불 넘었지 않습니까? 네네. 110불대이기 때문에
어차피 합성 수지이기 때문에 일단 석유에서 나오는 부분이 사실 되게 크게 차지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판가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가에 판매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소매적인 부분과 시점에 봤을 때는 코롱 인도가 상당히 앞서요. 근데 첨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우리나라의 미래예요. 지금 종목들 반도체 2차 전지 완성차 빼면 네. 거의 대형주 없어요. 아하. 이 주가가 올라가야지만이 지금 다 시청하신 분들 다 빌으셔야 돼요. 다 올라가라고. 그래야지 지금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리 시총 1,500, 2,000 예. 소형주 스몰캡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가에 상당 있게 올라가는 데는 힘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2차 전지 어제 오늘 계속 지금 상당히 시세가 많이 탄력이 나오는데 첨보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약간 동학개와 똑같이요. 예. 그래서 저는 첨보를 선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기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말까지. 2차 전지 전기차를 타보시지 못하시죠? 한번 타보시고 말씀하시는 알겠습니다. 소리가 안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유소가 자,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두 분의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네. 김영우 전문가 의견 더 한번 들어볼게요. 코롱이도 골라주셨죠? 네, 맞습니다. 네, 뭐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재료로 많이 쓰는 메탄올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 원재료가 많이 오르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네. 중국이 이미 지난 3년간 거의 5천만 톤을 증설을 이미 한 상태예요. 그래서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코오롱 인더가 제품을 만드는 데는 부담이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아라미드부터 시작을 해서 섬유 우보까지 이제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많은데 그리고 코오롱 인더의 이제 자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예. 경우도 최근에 이제 그 원자재 급등에 따라서 플라스틱 관련주들이 굉장히 상승세가 좋았어요. 예.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의 그런 가치도 올라감에 따라서 이 코오롱 인더에 줄 수 있는 플러스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라미드라든지 타이어 코드는 여전히 견고하다. 거기 이제 지금의 트렌드적인 부분, 패션 부분, 특히 골프. 네. 네, 골프 빨리 배우십시오. 네, 골프.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어요. 네, 골프복의 그런 증가 추세, 소비 증가 추세가 이 코오롱 인더의 주가를 이제 상승 추세 시작점으로 돌리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오롱인더에 저도 한번 힘을 보태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이 첨보와 코오롱인더 두 분의 의견이 나뉜 만큼 네. 이 판단, 최종 선택은 여러분께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띄워주시죠. 자, 승자는 첨보가 됐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라고도 해주셨던 첨보가 64% 득표하면서 이렇게 결승으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코오롱 인더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당하게 되고요. 아니죠. 첨보죠? 첨보가 네네네. 위험한 발언 하실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중국에서도 옷을 만들어요. 예. 방글라데시랑. 예. 코오롱인더 주가 좀 잡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8만 원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매물대가 거기 일단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8만 원 마디가를 보고 있고요. 거기까지 일단 보시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저번에 이제 저 거래량 이후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고 다시 회복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저기를 전고점을 돌파를 한다면 다시 한번 강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분명히 존재를 한다. 그래서 8만 원까지는 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오롱 인더도 잘 잡아주셨네요. 8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 첨보입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전 가보실까요?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의 결승 대결입니다. 어제 짝이 좀 화제가 됐던 이슈, 현대차그룹의 모바일 로봇 개발과 관련된 이슈로 동은아한테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네. 첨보, 2차전지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이 두 종목 간의 승자, 지금부터 가려보겠습니다. 네. 자, 저희로 전문가님, 두 종목 간에서는 어떤 판단 내려주실까요? 지금 이 두 종목을 가지고 말하는 참 편하면 차라리 현대자동차를 가지고 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어렵죠? 어차피, 네, 그렇죠. 왜냐면 이 안에 다 속해져 있는 거니까요. 자, 근데 그렇지만 저는 첨보를 선택하겠습니다. 첨보, 알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의 선택은 첨보였고요. 김영우 전문가께서는요? 네, 저는 이제 오늘 코오롱 인더를 예. 밀었는데 어차피 코오롱 인더가 떠나갔으니 네. 저는 이제 첨보 만보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첨보 만보. 만보. 안보 관련해 차를 타고 가십시오. 너무 멉니다. 오늘 나를 많이 세우시네요. 자, 첨보를 두 분 다 일단 골라주셨고, 자, 그러면 약간 소외되어 있는 도군하나 탱 잠깐만 좀 들어볼게요. 요거 그래도 기대감 가져볼 만한 거죠. 자,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2025년 되면 애플카 시대가 들어오면 지금 테슬라는 자율주행이지 않습니까? 자율주행 방식이지만 완전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과 5G, 6G, 그러니까 통신 확률까지 모두 받쳐주면서 그냥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사고 없이 모든 걸 스탑 앤 고로 다 같이 갈 수 있는 어찌보면 라이다 시스템과 레이더 시스템을 지금 일단은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 시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라든지 독일이 워낙 우세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또 LG 이노텍도 있고, 예, 그다음에 전장 부품 회사들이 계속 지금 피나는 또 어찌 보면 땀방울로 R&D 쪽으로 상당히 기술력이 많이 받쳐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또 현대가 또 같이 가미했지 않습니까? 예, 찬물이 아니라 뜨거운 물을 붙였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해보라. 그래서 로봇과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아무튼 시장 상황에서는 봤을 때는 2, 3년 안에 계속 이 지금 동원 아나텍 같은 이 기업들이 계속 이는 업종에 상당히 많이 거론될 거예요. 그래서 이 한번 꼭 관심 있게 보시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어떤 코멘트 좀 해주실까요? 동은아텍이나 첨보에 대해서? 코멘트를 붙이자면 이 첨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는 그 소재 원재료 부분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 있어서 네. 좀 부담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다시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안정세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이익적인 측면에서 증가세로 저는 돌아설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도 지금 2분기에 살짝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이것도 당장, 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모멘텀이 저 남아 있다. 그래서 주가도 이 실적에 따라서 다시 올라갈 것이니 네. 첨보를 가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보 한번 더 가보자. 네, 알겠습니다. 버스 타고 가십니다. 네, 첨보에서 만보로 네, 성장해 봅시다. 첨보까지는. 자, 그러면 오늘 최종 우승 정보,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왜 묵살하시나요? 그냥 지나갈 뻔했습니다. 네. 자, 시청자 의견 한번 띄워주세요. 역시. 오늘 첨보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거의 라운드마다 압도적인 승기를 좀 잡아가는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첨보로 83% 득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의 우승자 발표해 볼게요. 오늘의 우승자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다. 첨보입니다. 후후! 자, 첨보, 만보 앞으로 더 많이 주가 상승할 수 있도록 저도 한번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탬까지요. 네. 열심히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첨보에 대한 가격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님 네. 먼저 세워주세요. 예, 첨보 같은 경우에는 1차 기준을 제가 33만 원을 잡았습니다. 33만 원. 1차를 1차를 33만 원. 정고점이라고. 더 갈 수 있다는 예, 얘기인가요? 그렇죠. 오.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역시. 예, 미래에 브레이크 밟지 마십시오. 예. 만보 더 가겠네요, 그럼. 예.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첨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이 원래 하던 사업이 다 소재는 케미컬이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자체가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 부분이 사업이 작년부터 계속 이제 매출액이 줄으면서 계속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2차 전지 쪽에만 지금 주력을 많이 하고 수익이 거기서 한 60% 이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를 계속 한번 제가 차트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계속 2차 전지로 계속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성이 자기 기업의 입장에서도 봤을 때는 이쪽이 더 낫고 또 유리하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금 리튬 공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상당히 좀 유리한 상황에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비춰봤을 때 첨보가 저평가돼 있지만 이제 시장에서 2차 전지로 이제 한 뿌리 깊게 들어가면 가파른 상승세는 지금 떨어지언정 충분히 오를 수 있기 때문에 탄력은 받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종목이고 꼭 지켜보십시오. 네, 탱탱불 같은 매력을 갖고 있는 첨보. 그러면 김형우 전문가님은요? 네, 저도 첨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목표가는 30만 8천 원. 30만 8천 원에 이제 변곡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단기적으로 보시고 저도 30만 8천 원 이상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실적에 대한 그런 부진이 주가를 지금 조정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 저는 더 많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첨보를 지금 저가라고 생각하고 저는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동훈 아나텍까지 제시해 주세요. 네, 동훈 아나텍은 잠시 찾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아나텍은 목표가 6,600원 보고 있고요. 6,600원. 네, 제가 첨부와 붙었기 때문에 밀지 못했는데 동훈 아나텍을 제가 주목을 했던 이유는 결국에 이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이제 윗꼬리가 크게 달리긴 했지만 이전의 거래량을 뛰어넘는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상승세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MS 오랩과 관련해서 지금 재료에 대한 신선함 조금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력이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명분이 만약에 시장에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 하면 올릴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저는 거래량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의 우승자인 첨보 최인호 전문가님이 1차적으로 33만 원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영호 전문가님은 30만 8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등을 하게 된 동훈 아나텍은 6,600원입니다.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최종 우승자 미인주는요 바로 첨보가 됐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